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감정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딘가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건 그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일이죠.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친구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봤나?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런 보호자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표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표정과 강아지의 표정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건 포유동물이 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인데요. 얼굴의 표정 자체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기쁠 때와 슬플 때의 그 모습이 상당히 유사한 거죠. 하지만 이런 얼굴 표정 말고도 정말 중요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의 언어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표는 공격성 사다리라고 하는 건데요.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차근차근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물기까지 가는가 라고 보이는 표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아주 미약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하품, 눈 깜빡거림, 그리고 낼름거림을 보이게 돼요. 이 정도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나 좀 싫은데 잘 쉬고 있는 우리 강아지를 가서 만지거나 뽀뽀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 강아지들이 이렇게 메롱하듯이 낼름거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절대로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 지금 좀 싫은데 가만히 두지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머리를 돌린다거나 몸을 돌린다거나 도망가게 되고요. 그리고 귀가 뒤로 넘어가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갔다거나 하면 강아지들이 갑자기 분명히 졸리지도 않은데 잘 자고 왔는데 하품을 하고 혀를 낼름거리고 귀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꼬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가요. 그 노래 반갑다고 꼬리 치면 멍멍멍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꼬리를 치면 반갑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꼬리를 흔든다는 건 강아지들이 흥분했다는 표현인데 흥분은 기분이 좋을 때도 흥분할 수 있지만 화가 났을 때도 흥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꼬리 친다고 무조건 나를 좋아하구나,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가갔다가는 이렇게 무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눕기도 하고요. 눕는 경우도 사실 만져달라고 눕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눕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기분이 좋아서 만져달라고 눕는 아이들은 몸이 다 이완돼서 막 혀도 옆으로 빠져 있고요. 팔도 다 이렇게 접혀서 헥헥거리면서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해서 누워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근육이 긴장되다 보니까 약간 하지 말라는 표현처럼 다리를 좀 이렇게 펴고 있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해서 너 나한테 누웠구나, 복종했구나, 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황색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경직돼서 쳐다보고 그리고 으르렁거린다. 으르렁거리는 건 나한테서 멀어져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으르렁거리는 게 나 너 이제 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 으르렁거린다는 건 나 너랑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는 표현이고요. 그 상황에서 이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고 더 이상 가까이 되면 무는 척하고 이것도 통하지 않으면 물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보일 때 어떤 언어를 보이는지를 잘 이해만 해도 보호자분들께서는 사고도 막을 수 있고 서로의 소통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배우는 방법은 사람과 아주 똑같습니다. 사람도 이 ABC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데요. 강아지들도 이 ABC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A는 안티시던트, 선행 사건이고요. B는 비헤이비어, 행동, C는 컨시퀀스, 결과입니다. 선행 사건에 따라서 행동이 일어나고 그 행동에 따른 결과에 따라 행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한번 들면 초인종이 울린다. 그리고 개가 짖는다. 그럼 결과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보호자님들이 하는 결과. 개가 막 짖으면 보호자님들이
어쩔 수 없이 막 안아주세요. 이렇게 안아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님은 뭐 택배 기사님이나 배달 기사님은 떠나게 되고, 행동 뒤의 결과가 칭찬이면 행동을 더 하게 되고요. 체벌이면 행동을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행동 뒤의 결과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게 보통 가장 좋은 타이밍은 0.5초. 그리고 적어도 3초 안에는 결과를 알려줘야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오줌을 싸놓고 한참 뒤에 발견하고 강아지 데리고 와서 너 이거 뭐야? 라고 혼내면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아빠 왜 저래? 이게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칭찬을 어떻게 바꿔서, 아니면 이 선행 사건을 어떻게 바꿔서 강아지들의 행동을 바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강아지들은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ABC의 원리로, ABC의 법칙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개가 사람을 무는 건, 심하게 짖는 건, 산책할 때 개가 앞서가는 거, 뭐 붕가붕가 하는 거, 사료 안 먹는 거 다 뭐 때문에라고 얘기했죠? 서열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강아지들은 사람으로 보면 3, 4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가 산책할 때 나보다 앞서가는 걸 보고 너 나보다 서열이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3, 4살 아이와 놀이공원에 갔는데 그 아이들이 나보다 앞으로 뛰어간다고 해서 내 아들이 나보다 서열이 높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서열 문제가 아닌데요. 이 알파독 이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알파독 이론은 아주 예전에 늑대 무리에서 정말 가장 힘이 강력한 아이가 모든 자원을 먼저 취하고 항상 그 늑대 위주로 상황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게 알파독 이론이고, 개는 늑대 후손이기 때문에 개들도 서열이 강하게 있을 거고, 보호자가 서열이 높아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잘못된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이 알파독 이론을 만드신 분이 나중에 죽기 전에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 얘기했어 라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걔는 맞아야 돼, 걔는 때려야지 말을 잘 들어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이 알파독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아지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인데, 만약에 개가 나보다 서열이 높다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내가 밥 먹는데 나를 물고 쫓아내고 자기가 먹어야죠. 자기 사료보다 훨씬 더 맛있는 밥을 먼저 먹고 있는데. 그런 개들은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행동학 전문가들이 서열 이론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들끼리는 어느 정도의 유연한 서열이란 뭐냐면, 가장 힘센 동물이 모든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상황별로 바뀌는 서열. 마치 저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면 축구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리더가 되고, 조별과제를 하면 공부를 제일 잘한다거나 PPT를 제일 잘 만드는 친구가 리더가 되듯이 이렇게 상황별로 바뀌는 서열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이 세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건 서열이 아니라 그냥 공포심을 유발해서 학습성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공포심을 유발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을 쓰실 거면 저는 강아지는 키우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벌이 안 되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동물에게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 아이들 교육을 할 때도 만약에 체벌을 하면 이게 왜 잘못됐고 이 행동 대신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꼭 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강아지들한테 체벌을 하면서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 체벌하게 되면 그냥 오해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일어난 즉시 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체벌을 하려면 잘못된 행동을 하자마자 3초 이내에 그 체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칭찬을 할 때는 뭐 가끔 까먹어도
칭찬할 때마다 효과가 있지만 그 다음번이 정말 중요한데,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가해줘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넘어가고,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만 혼내고, 이런 방법을 쓰면 정말 안 좋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사람과 동물이 모두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도박입니다. 그래서 도박의 법칙이 뭐냐면, 매번 보상을 받는 것보다 언제 보상을 받는지 모를 때, 내가 이걸 언제 성공할 수 있지 모를 때 더 그 행동에 빠져든다는 게 도박의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강아지가 있어서 쓰레기통을 뒤질 때마다 보호자들이 안 돼! 하면서 혼냈어요. 아니면 뭐 체벌을 가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호자가 없을 때 이 강아지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닭다리 하나를 꺼내 먹었다. 그러면 그동안 실패했다 한 번 딱 성공을 하게 되면 그 희열에 더 빠지기 때문에 그 나쁜 행동을 더 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벌은 매번 안 된 잘못된 행동을 때마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육체적인 가해를 주고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그리고 인간 동물 유대감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런 분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처음부터 반려견,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뭔가 할 때 계속 혼나게 되면 더 위축되고 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학습을 더 할 수 없게 되고요. 이 학습성 무기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아지들은 내가 무엇에 대해서 혼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혼나게 되면 난 뭘 해도 혼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혼내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의 행동은 개들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개로서 원래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 짖기, 아니면 놀기, 뛰어다니기, 이런 것들을 혼내게 되면 개들은 나는 그냥 뭘 해도 혼나, 뭘 혼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게 학습성 무기력이고, 이런 강아지들은 절대로 반려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완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들도 체벌이 아닌 칭찬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을 통한 교육은 잘못된 행동을 혼내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 대신에 해야 하는 행동을 알려주고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칭찬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에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훈련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네, 교육이란 말을 써요. 무슨 개들이 교육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개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세월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직도 잊지 못하는 대사가 이 대사인데요. 서커스에서 사자를 채찍으로 때려서 의자에 올라가게 하는 것을 보고 훈련이 잘 됐다고 하지 교육이 잘 됐다고 하지 않는다. 훈련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뭔가 시키는 대로만 할 줄 아는 것, 그걸 훈련이라고 하고요. 교육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게 교육인데, 사실 강아지들도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훈련, 뭔가 자꾸 시키는 것만, 이 아이들의 욕구와 의사소통은 다 무시한 채로 내가 원하는 것만 시키다 보니까 서로 더 소통이 되지 않고 문제 행동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제 반려견 버블인데요. 이 지금 딸깍 소리가 나는 소리가 잘했다는 칭찬이에요. 제가 아까 박스를 쳐다보기만 해도 칭찬을 해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고요. 버블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처음엔 쳐다만 봤는데 뭔가 박스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머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머리를 집어넣었을 때 아까는 줬는데 지금은 안 주네 하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박스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우리와 소통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보여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혼내지 말고 칭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잘못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악플이라는 건 그래도 약간의 관심인데 아예 관심도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잘못했을 땐 혼내는 게 아니라 완벽한 무시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무시를 할 때는 정말로 나무처럼 서서 눈도 마주치지 말아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점프하는 친구입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땐 계속 점프하면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빨리 해줘 이러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점프를 할 때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무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앉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즉시 바로 칭찬을 해줍니다. 이 교육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슬개골 바로 이제 몇 번만 반복을 해도 이제 뛰는 게 아니라 얌전히 앉아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주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식을 줄 때는 허리를 숙여서 주는 것보다 무릎을 굽혀서 주는 게 강아지들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